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로봇맥 기계합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시장이 좀 심하게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건 AI 거품이 빠지면서 실적들이 다시 메인이 됩니다. 실적이 메인이 되면 한컴 기준의 거품이 없는 이 재무상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시장 폭락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볼 수 있는 적정 주가 라인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시장이 막 코스피 코스닥 막 5%, 6% 빠지는데 적정 주가를 왜 알아야 돼요?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AI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품이 좀 붙긴 했습니다. 한컴뿐만 아니라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등 AI 관련된 회사들이 거품이 붙었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품이 빠지는 단계 중에 하나겠죠. 거품이 빠지고 나면 이제 뭘 봐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거품이 다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오는 시점엔 제일 먼저 보는 건 실적입니다. 실적을 제일 먼저 보고 1번 실적을 본 뒤에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올라오고 나면 다시 한번 거품이 끼기 시작하겠죠. 거품이 끼는 건 뭐 테마성일 수도 있고요. 기대감을 땡겨오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적정 주가를 구해놓으면 우리는 대응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한글과 컴퓨터가 뭐 제가 다 구해놨지만 만약에 적정 주가가 1만 원이다.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가 1만 원 언저리까지 빠지면 우리는 적정 주가를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당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서 7천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적정 주가가 1만 원이니까 1만 원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싼 가격에 확실하게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주 처참해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5월달 고점을 좀 반등 이후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계속 조정을 받다가 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오늘만 9% 빠지는데 뭐 종목만 빠지느냐?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아마 눈을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예요. 오늘 코스피가 6.74%를 6.74%가 빠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거의 코로나 때 수준으로 맞먹는 수준의 주가 하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로 들어가서 보면은 전날 보면은 고가 대비 저가로 계산하면 한 6% 정도. 코로나 때도 이렇게 빠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제일 크게 빠진 날이 11%고 그 다음이 한 7%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급으로 하루에 이렇게 강한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건 뭐 엄청난 뭐 이슈가 제가 생각할 때 이만큼 빠질 만한 일인가 싶긴 합니다. 니케이도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말도 안 되게 일봉인데 일본 증시도 금요일도 많이 빠졌지만 오늘도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고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금요일날 나스닥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 치고도 너무 많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좀 심각하게 빠진다. 그래 그나마 이제 일본이나 미국은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변동폭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국장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보면은 이러다 빠졌죠. 코스피 보면은 이러다 빠졌죠. 근데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이러다가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야 뭐 나스닥이나 니케이나 뭐 오른 거 대비해 좀 빠진 폭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상승분 대비의 하락분이 너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좀 패닉이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가 6.8%, 코스닥이 7%, 전 종목 중에 상승분이 49개, 나머지는 다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몇 개의 특징적인 종목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순응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외국인의 순매되고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번 영상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분석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물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 라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라인들 다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다음 매물대를 하면 요 라인들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매물대만 보는 게 아니고 거품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적정 주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적정 주가를 봐야 됐는지는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 재물을 가져와서 보면은, 지금 2023년에서 4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 2024년의 예상 컨센을 좀 보면은 매출액도 잘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잘 올라오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넘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상 컨센이지만, 예상 컨센에 부합하거나 인근과 가까운 결과만 내더라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내려서 쭉 확인해 본다면 연평균 성장률도 작년 대비해 올해 많이 성장하는 큰 폭의 성장 11%나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난 5년의 평균을 계산하면 한 10% 정도 되겠죠. 얼추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2024년부터 5년, 6년까지도 연평균 10% 이상의 ROE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BPS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BPS가 뭐냐면 BPS는 주당 순 자산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주당 순 자산 가치가 2013년에 14,000원이었습니다. 내 주가는 2013년에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보시면은 2023년에 주당 순 자산 가치는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이때까지니까 14,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BPS 가격대에서 위아래 변동폭을 만들어 오면서 BPS보다 낮은 가치부터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 고평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4년의 예상 컨센을 가져와서 BPS를 따져보면은 15,400원입니다. 한 주당 순 자산 가치가 15,000원 조금 넘어요. 그렇다면 한글과 컴퓨터는 15,000원대 가격대에서 저평가와 고평가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주가에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대감으로 거품이 껴가지고 주가는 35,000원, 3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거품이 빠지면서 BPS 적정 가격대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물론 기대감이나 상승 모멘텀으로 해당 가격까지 회귀하지 않고 계속 이 위에서 놀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적정 가치는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기대감이나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적정 가치가 내려오면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글과 컴퓨터는 BPS 가격대까지 임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심지어 해당 가격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깔아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물대도 매물대지만 우리가 BPS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또한 제가 계산했을 때 2023년의 적정 주가는 14,265원이었습니다. 단 재무제표로만 따져봤을 때요. 그렇다면 재무제표로만 따져봤을 때 적정 주가는 14,265원이었고 2024년의 적정 주가를 따져보면은 18,200원이 나옵니다. 제 기준에 제가 재무제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산법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니 적정 주가가 2024년에는 18,000원이더라. 근데 2023년에 제가 계산한 재무 기준으로 14,000원이더라. 그렇다면 2023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2023년 기준에 제가 적정 주가를 14,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BPS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아니면 저평가로 내려온다면 해당 가격대보다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면서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수익권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라인이 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 기준에 재무제표 기준에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 2024년 기준에는 18,200원이다. 18,200원이면 요 정도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해당 가격대가 오면 적정 주가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해당 가격대보다 내려간다면 적정 주가보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온다라면 못하더라도 적정 주가나 적정 주가보다 조금 더 고평가되는 라인들까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우리가 적정 주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차익 실현을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적정 주가까지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매물대입니다. 빠지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시장은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지수는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는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적정 주가라는 개념과 그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물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가간다면 충분히 적정 주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시장은 언제든 빠지고 나서 반등이 오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빠지면서 시장이 무너지고 주식 시장이 박살나서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매물대로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매물대 라인들이 지금 요 라인들과 요 라인들인데 지금 요 라인들은 지금 도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전 2023년에 BPS 가격대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한글과 컴퓨터를 전략적으로 좀 다가간다라면 적정 주가 이상의 고평가로 올라오면서 그 부분의 차익 실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하단의 매물대를 좀 더 제가 그어놨냐면 코스피 기준에 여기서 조금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400포인트까지 좀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제가 딱 매물대를 그어놨는데 요 매물대와 요 매물대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다 이탈하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는 딱 2400포인트 초반대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열려있다. 지금 2500포인트가 깨졌기 때문에 2400 초반까지는 좀 열려있다. 그래서 이런 우상향의 추세에 대한 저점이자 우리가 매물대 라인들까지 보게 된다면 해당 가격대까지는 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별 종목도 조금 더 조정에 대한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이게 저점이 올라가는 요 추세를 다 깨고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저점 부근까지 매물대 라인들을 그어놨는데 요걸 다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 라인들을 다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700포인트 이탈을 하게 되면은 7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 760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요. 지금 여기서 코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거나 요거 이탈하면 여기까지 그냥 쭉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하방으로 열려 있는 만큼 우리도 개별 종목을 볼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매물대가 어디까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